교수님이 말씀하신 몰입은 뭘까요? 이제 몰입은 집중된 상태가 안정되게 시간으로 길게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는 왜 집중을 못할까입니다. 자극이 센 내용이 의식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극이 강한 거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그렇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자극적인 콘텐츠만 계속 봐. 어디를 안 쓰게 되냐면 전두연합령을 안 쓰게 돼요. 계속. 예, 감정의 뇌만 쓰게 돼요. 네. 편도체만 활성화가 돼. 그러니까 전두연합령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ADHD라든가 네. 뭐 우울증이라든가 무기력해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집중력을 끊임없이 뺏기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단어, 바로 몰입이죠. 도파민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몰입의 중요성을 좀 알려주고 몰입의 방법, 실천적인 방법을 나눠주실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몰입의 저자이고 지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황농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몰입하면 교수님이고 교수님 하면 저희 채널이죠.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몰입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필요성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 나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지금 특히 이제 휴대폰 때문에 뭐 디지털 치매다 어른 아이 상관없이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전두엽이 이렇게 한참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그 뇌 발달이 중요한데 그 휴대폰 같은 강한 자극이 더 이제 해를 미치죠. 어른보다도 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몰입, 지금 몰입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낯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 몰입이라는 단어를 거의 잊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집중력과 몰입, 어떤 차이가 있고 몰입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몰입은 뭘까요? 이제 몰입은 집중된 상태가 안정되게 시간으로 길게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뇌과학적으로 이제 정의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집중은 전두엽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라면 몰입은 그 내용과 관련된 장기 기억들이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 도파민도 관련이 되고 자아도 있고 나는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나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몰입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체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일까요?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빅티처 황농문의 몰입 발전소. 몰입도 낯선데 발전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한데 첫 챕터가요. 우리는 왜 집중을 못할까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 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뇌에서 이제 의식을 이해를 해야 돼. 의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가장 쉽게 설명한 이론이 의식의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버나드 바스 교수의. 그건 뭐냐면 의식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다. 자극이 센 내용이 의식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극이 강한 거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어른, 뭐 어린아이 관련 없이 지하철을 타면 다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집중력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집중력을 끊임없이 뺏기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자극에 끌리는 이유가 도파민 때문에 그게 중독이 되고 전두엽을 안 쓰니까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그렇게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ADHD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무기력해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은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즉각적인 보상에 의한 도파민이 이제 측자에게 도파민인데 그 회로는 복피계라는 곳에 출발을 해서 측자의 편도체 해마로 연결되는 도파민 회로예요. 그거를 이제 신경과학에서는 메조림빅 도파민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변형계 도파민 경로. 그 경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자극적인 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이제 주는 도파민이고 그런데 어떤 도파민이 있냐면 지연된 보상에 의한 도파민 보상이 있어요. 금방 도파민이 안 나와. 내가 이제 노력을 한 다음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복피계에서 출발을 해서 전두연합령으로 연결이 되는 도파민 경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신경과학에서 메조코티칼 도파민 패스웨이, 그래서 중피질계 도파민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도파민 회로를 이거는 어릴 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발달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발달시키는 거가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연된 보상. 지연된 예, 보상.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지연된 보상.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면서 재밌다 그러고, 흡수하는 게 재밌다 그러고, 네네. 이 도파민 회로가 바로 전두연합령 도파민 회로예요.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이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생산적인 즐거움이죠. 생산적인 즐거움의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게 몰입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몰입할 때 그 활성화되는 도파민 회로가 바로 이 회로예요. 생각에 빠질 때 와. 활성화되는 도파민 회로. 네네. 이거는 계속 쌓을수록 더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이거 발달하는 예, 건가요? 발달하고 예. 측자액의 도파민은 이제 우리 뇌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항상성은 이제 항상 너무 지나치면 지나치지 않게 네네. 만들어 주는 건데, 네.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수용체 밀도를 줄이기도 하고, 그 도파민을 다시 재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재흡수하는 것을 이제 자가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자가 수용체에서 도파민을 흡수를 해버려서 도파민 양이 줄어버려. 그러다가 게임을 안 할 때는 도파민 양이 평소보다 줄어. 그러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자극적인 걸 안 하면 도파민 양이 주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느끼니까 더 큰 자극을 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악순환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면 그게 힐링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은 이 자가 수용체의 밀도가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 양이 많아도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되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에서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뭐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니, 그릿이니, 네. 이것들이 전두연합령 도파민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뇌과학적으로도 한없이 많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네네. 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을 시켜야 돼요. 이 전두연합력의 이 부분을 높이려면 네네. 어떤 부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학생들이 하면 좋을지, 그리고 부모님 네. 옆에서 도우면 좋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신경 가소성은 우리 뇌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냅스 연결이 이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안 쓰는 거는 가지치기를 하고, 네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시켜 준다는 게 신경 가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 가소성의 가장 큰 원칙이 use it or lose it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아주 발달시켜 주고, 사용을 안 하면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자극적인 콘텐츠만 계속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를 안 쓰게 되냐면 전두연합령을 안 쓰게 돼요. 계속. 예, 감정의 뇌만 쓰게 돼요. 편도체만 활성화가 돼. 그러니까 전두연합령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fMRI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를 70일간 휴대폰을 안 쓰게 만들면 다시 활성화가 돼요. 아, 정말요? 예. 전두연합령을 안 쓰는 활동도, 자극적인 활동은 안 쓰니까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퇴화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집중을 못하고, 분노 조정을 못하고, 충동적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두연합령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회로를 활성화시키느냐. 집중이 되는, 쉽게 되는 거는 전두연합령을 안 쓰는 거예요. 전두연합령의 역할이 집중을 하는 센터예요. 그런데 자극적인 컨텐츠가 들어오니까 내가 집중을 안 해도 집중이 되는 거죠.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전두연합령을 안 쓰게 되는데, 가장 반대되는 거를 예를 들어보자. 책을 읽었는데 어렵다거나,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거나, 그건 이제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전두연합령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연령대나 시기랑은 상관이 없나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를 알고 실천한 교육이 있어요. 그게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몬테소리 교육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한테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교구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부모들은 이렇게 강요를 안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러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갖고 놀죠. 특히 아이들이 뭐 레고를 갖고 놀다거나 퍼즐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꺼비 집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거를 유도하는 교육이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만약에 지금 집중력을 진짜 스마트폰 때문에 도둑 맞은 친구라면 네. 그렇다고 지금 한 번에 빠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스텝을 좀 나눠주신다면요. 게임이나 이제 이런 재미만 경험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네. 근데 아이들이 이 전두연합량의 도파민을 좀 경험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언제냐면 뭐를 성취할 때, 그랬을 때 이제 전두연합량의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이제 숙제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걸 칭찬을 해줘야 돼. 아, 너가 너 힘으로 했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잘했다. 칭찬을 해주면 도파민이 나와요. 아이가 이제 그 회로가 발달이 안 돼서 즐거운지 모르는데 엄마가 칭찬을 해주면 이제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몰입학습법이라고 그래요. 도전을 하고 몰입으로 응전을 하고 성공 경험을 하는 거. 그거를 반복시켜라는 거죠. 이게 꼭 공부 아니어도 공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고. 네. 근데 옆에서 피드백을 줬었을 때 더 디벨롭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도전해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는 지켜봐주고 격려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애는 성취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도파민이 더 나와요.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내가 행위를 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편도체라는 데서 계산을 해요. 그 계산값을 전두엽하고 해마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보상이 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건 피하고 재미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숙제를 할 때 힘들었는데 그걸 스스로 했고 자기가 성취를 했는데 거기서 도파민 보상을 받고 또 엄마가 칭찬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보다는 더 강한 도파민 자극이 힘들었던 거를 대체해버려요. 잊어버리네요. 네, 대체해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또 하려고 해요. 또 하려고. 그럼 만약에 이게 반복이 되면 교수님 더 이끌어줄 필요는 있나요? 더 어려운 문제로. 더 몰입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거죠. 해야죠. 예. 거기서 그 역할을 멈출까 봐. 부모나 누가 계속 가이드를 해줘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더 짜증내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산행을 하는 거랑 비교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갈 수 있는 50m 높이의 산이야. 근데 애가 이제 처음에 못 간다고 그러는 거죠. 아이는 이제 산행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설득해서 50m를 성공을 시키는 거죠. 아이가 성공을 했어. 근데 이제 그렇다고 50m 산만 가면 더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m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얘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 20시간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야. 근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능력이 없어. 그럴 때는 부모님이 봐가지고 그렇게 포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 그런 걸 조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 중고등학교 때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힘이 길러진다라고 그렇죠. 몰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포자도 많이 생겨요. 어려운 거 했다고 좋다고 해서 막 해가지고 애들이 오히려 흥미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잔뜩 긴장하고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 시간에 쫓기면서 그거부터 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생각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플로우 싱킹을 먼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애가 편하니까 이제 생각을 굉장히 길게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풀리는 문제야. 내가 딱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건 쉬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빨리 푸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막막해. 그 문제는 딱 모드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막막한 문제는 평생 동안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시간의 제약을 없애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시험 때 해도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도 돼요? 예. 시험 때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문제를 풀었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때가 베타파가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을 할 때.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그때가 속도가 빨라요.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깊은 장기기억으로부터 인출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아세틸콜린 이런 물질이 장기기억을 인출할 때 쓰이는 물질인데 그건 이완할 때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이완을 해야 훨씬 아이디어가 잘 나와요. 꼭
이렇게 뭔가 학습이라든지 공부나 평소에 몰입을 강조하면 공부할 때는 몰입이 전혀 안 되다니까. 게임할 때는 그렇게 몰입을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위 뭐 게임에 중독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빠져 있다 이런 아이가 바뀌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더 무섭게 몰입을 해 공부에.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네. 저는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이런 거가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몰입을 안 했던 아이가 몰입을 하면 뭐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이만큼이라면 게임에 중독이 됐던 애가 몰입을 하면 게임에 미친 듯이 공부에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네네. 저 그 경향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무섭게 올라가요, 걔들이. 그러니까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게임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얘들 특징이. 다른 거, 다른 사람은 여행에도 관심이 있고, 뭐에도 그렇겠죠. 관심이 있고, 네. 영화에도 관심이 있고, 뭐 하잖아. 근데 얘들의 특징은 그런 거 관심 없어. 네네. 얘가 이제 공부에 한번 몰입을 하잖아. 똑같아.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그 대신 지금 게임에 빠졌다가 여기로 옮겨가는 과정이 다른 친구들 장벽이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장벽이 있는데, 걔들도 이제 그 전두엽암의 도파민 맛을 조금 보게 하면 좋아요. 그게 이제 지연된 효과거든요. 네. 지연된 효과.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의 그 도파민은 뭐냐면 그때뿐이에요, 이게. 그때뿐이야. 딱 하고 나면 후회가 들어. 많은 애들이 그래. 자기는 사실 별거 아니고 쓸데없는 거고 이게 나의 인생에 좋지 네. 않다라는 걸 네. 알아요. 예.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왜 마약 중독자들이 맞아요. 마약이 나쁜지 알면서 또 다시 가는 거랑 거의 네네. 비슷해요. 네. 그런데 얘들이 그렇지 않은 이제 도파민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생각만 해도 자기가 좋은 거야. 네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서 몇 시간 도전해서 해결을 했어. 그럼 이거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 쾌감하고 다른 거야. 이제 거기에 빠지면 이제 이게 게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도 즐겁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또 조언을 해주셨더라고요. 몰입 노트나 몰입 일기처럼 실천적인 좀 도구나 따라할 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우투를 조금 더 알려주시면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몰입 코칭 받는 사람들한테 몰입 일지를 다 제출하게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제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무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가를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추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가 이제 몰입인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권유하지 않을 때 스스로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인데, 그게 이제 몰입 일지를 적게 되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각을 안 했네. 그걸 적어야 되니까 그 부담이 그걸 실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요즘 친구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네네. 학교 갔다 오면 지금 뭐 이미 저녁이에요. 네. 만약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오늘 딱 한 가지의 팁, 몰입은 다들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편안한 의자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그게 그 은은한 행복감을 줘요. 이렇게 몰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몰입을 한번 같이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마지막으로 시켜주신다면요. 지금 뭐 AI가 발달되고 이제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한데,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거나 아이들은 풀리지 않는 뭐 수학 문제를 그 30분 1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 힐링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기자 TV